안녕하세요. 자,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어제 신살론에 대해서 공부를 들어가는 그 시간을 가졌었고, 오늘은 겁살, 12지 신살 중에 시작인 겁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이 12지 신살은 무속인들이 많이 사용을 했었다 그래요. 말 그대로 12지는 12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개 지지가 천간에 그 지지에 대입을 해서 신살이 형성이 되는데, 즉 이것은 절지, 포태법의 절지에 해당이 되는 그것이 겁살이 되는데, 말 그대로 이 겁살은 간목의 신금, 을목의 유금, 병화의 해수, 정화의 자수, 무토의 해수, 기토의 자수, 경금의 인목, 신금의 묘목, 임수의 사화, 계수의 오화가 겁살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들어가죠. 자, 보면은 겁살, 제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망신, 장성, 반한, 역마, 육해, 화개살인데, 일간이 간목이었을 때 이 간목이 미토의 인묘 화개살이 되기 때문에 간목의 미토가 화개살이다. 을목은 술토의 묘신이기 때문에 이 술토가 화개살이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는 각각 틀리죠. 을목에서는 이 술토는 재물창고죠. 그리고 이 간목에서 미토 역시 재물창고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는 경금과 무토의 천을귀인에 해당이 되죠. 이 미토가. 그러한 식의 전부 다 연관이 이 부분에 이렇게 해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종류가 나타난다 그래요. 즉, 이 모든 것은 월지와 일간과의 관계, 이 부분에서 조건이 제일 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간목일간이 미월에 태어났거나 수월의 을목이거나,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월주는 제강금부로 사주의 환경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 월지대 일간의 관계가 약 60%에서 70%의 성격이 나타나고, 일주, 이 부분은 나의 개성, 나의 성격에 해당이 된다. 즉, 월주라는 환경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바로 이 부분과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는 하나의 귤나무다. 그러면 그 귤나무가 제주도에 심어져 있냐, 부산에 있느냐, 아니면 서울에 있느냐, 아니면은 저 북한 쪽에 고산지대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귤이 열리는 모든 귤의 숫자가 틀리고 크기가 달라진다. 그것은 양기를 얼마만큼 받았고 바다의 해풍을 얼마만큼 만났느냐에 따라서 틀리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이 간목이나 모든 십천간이 월지에서 어떠한 상태, 환경 조건 속에 이 간목이, 여기에서는 갑신일주일 수도 있고 미월의 갑신일주일 수도 있고, 또는 그 미월의 갑자일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 즉 환경, 그 부분은 제주도냐 전라도냐 대한민국이냐, 그것은 월지에 해당이 되고, 나라는 성분은 내가 사과나무냐 배나무냐 감나무냐, 그것이 일주이다 그래요. 그래서 일지는 환경, 그러니까
그 환경 속에 일주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찾아서 이것을 살펴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12지 신살과 12지 포태법은 상기 도표에 의하게 되는데, 그런데 일부 학파에서 말하는 도표와는 차이점이 있다. 그 이유는 신살이나 포태법이 중구난박으로 어느 학파에서는 연지 삼합으로 신살을 보는 학파가 있고, 또는 일지 중심으로 보는 학파도 있다. 그런데 명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월지는 사주의 제강 본부이기 때문에, 그 제강 본부에 의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 사주의 환경을 만든다 그랬죠. 뭐 제주도다, 부산이다, 대한민국이다, 여기는 미국이다. 그러한 속에서 살아가는 일주이다 그래요. 그래서 격국과 조우법 그리고 억부법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점은 일간에 의한 월지와의 관계에서 성립하게 된다. 일지는 일간의 육신으로 간지일여이므로 12지 신사를 살펴볼 때 월지 삼합국으로 타지지와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포태법은 일간의 힘의 강약을 살피는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월지와 일간과의 관계에서 절태양생, 욕대관왕 세병사장의 12운성을 살피고 일지와 월지와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 신살과 포태법을 알아가는 방법이 되겠다 그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겁살은 절지다. 그래서 그 사주 영어 중에 절심발동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필자의 서적을 본 사람들은 많이 나온 것을 이렇게 해서 알게 될 텐데, 이 절심발동이다. 그러면 겁살발동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겁살은 나의 혼이 떠 있는 그러한 상태이다. 어떠한 육체의 입태가 되지 않는 혼이 허공 중에 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기억하시고 이 상기 내용을 읽어보시면 더욱더 많은 이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겁살은 일간의 절지에 해당하므로 겁탈작용을 한다는 살승으로 기신작용을 한다면 빈천하고 한많은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을 가졌는데, 즉 여기에서 기신작용이라면 신약하다라는 뜻이죠. 이 겁살이 기신작용을 한다면 내 사주가 신약한 사주다. 그러기 때문에 신강해야만이 이 겁살이 희신이 되죠. 이 희신이 된다면 굉장히 좋겠죠. 남편복, 직장복, 또 내지는 자식복, 여러 가지 복록이 갖다 있을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처럼 기신작용을 신약한 사주에서 하게 되면 재난, 풍파, 관제, 구설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빈천하고 한많은 삶을 살게 한다는 뜻이 겁살이다. 삼합오행의 절처에 해당하는 오행으로서 가령 수국을 이루는 삼합의 화개살에 해당하는 미토의 다음 글자가 겁살에 해당한다. 포태법의 절제에 해당하는 것이 겁살이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이렇게 해서 살펴봤지만 이 겁살은 자기의 절신이기 때문에 간목의 신금, 을목의 유금, 병화의 해수, 정화의 자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화는 자수 또는 그 무토는 해수,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편제죠. 자수나 해수는 편제가 되기 때문에 재난 풍파, 만약에 정화나 무토, 기토가 신약하다면 이 부분에서는 관제, 구설, 재난, 풍파할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무토일간이 해월이었다. 그러면 편제격 신약이 되었다. 그러면 겁살 발동이다. 그러면 재난풍파다. 그러면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이때는 내 일지가 인수가 되거나 아니면 록군이 되거나 비겁이 되어서 토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무토일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해월이 편제격 겁살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술로 오는 것이 제일 좋겠죠. 아니면은 무오로 오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이 무토가
무진으로 왔거나 무자로 왔거나 무신으로 왔거나 그렇다면 완전히 이것은 재난풍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주를 보고 이 내용을 갖다가 알아야만이 사주를 통변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절지란 육체로부터 혼이 분리된 상태를 절지라고 하는데 겁살을 대살, 영살이라고도 하며 상충방이 되는 망신살인 인목과 충을 하는 것이니 외부로부터 겁탈당하는 살성이 겁살이다. 그래서 외탈 알겁이요 내실 말망이라 했다. 절지란 비어있는 곳을 뜻하는데 빈 것을 채워지는 법이므로 신살 중에서 가장 희귀작용이 분명하다. 겁살은 일간에 따라서 갑을병정 일간에는 편관이 되고 무기토 일간과 경심일계 일간에는 편제가 된다. 그래서 갑을병정 일간한테는 편관이 되기 때문에 관제구설에 해당이 되고 관제구설 재앙에 해당이 되고 무기토와 경신인계 일간한테는 편제가 되기 때문에 재난, 풍파, 돈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면서 심하면 악처 인연이 될 가능성도 많다. 갑을병정 일간에서 신약하다면 또한 악부 인연이 되겠죠. 이때는. 그러므로 갑을병정 일간은 신강한 사주로서 편관이 시신이 된다면 대권인지라 생살직권 권력을 차지할 수 있고 무기경신계 일간은 신강해서 편제가 시신이라면 대부를 이루게 된다. 겁살 성분은 신속, 결단, 급변, 속행, 혁명, 횡재 등의 인연이 있다. 그러나 흉신작용을 한다면 손재, 도난, 겁탈 등을 당하게 된다. 겁살은 일명 겁탈당한다는 살성으로 원궁 내에서 겁살이 기신작용을 할 때에는 외부로부터 방해받는 괴이한 일들이 발생하고 재물이 모이지 않으며 장애 구설수가 많으며 처성이나 자식이 겁살일 경우에는 현처, 효자는 기대할 수가 없다. 겁살이 귀신이라면 내가 아무리 선량하다 해도 장애를 발생시키고 귀찮게 함으로 어쩔 수 없이 대항하게 되는데 명식의 겁살이 귀신이라면 대세운 겁살 운이 들어오면 겁살 작용은 더욱 포악해져 겁탈, 강탈, 납치, 포로, 총성, 유괴, 압류, 철거, 손재, 파재, 불구, 교통사고, 수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주 전체를 보고 육친에 대입해서 통변하게 되는데 겁살이 흉신인데도 겁살에서 천간이 투출했다면 대책이 안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겁살을 제어하는 글자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신월에 간목일간이라면 여기에서 신약해서 이 신금이 신월이고 여기에서 경금이 투출했다면 매우 흉하다. 그러나 이 경금이 경오로 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오화가 신금을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흉하지 않다 그래요. 비록 겁살이 귀신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 경금, 간목, 오중정화가 있기 때문에 능히 성공할 수 있는 명식이다. 그래서 전체의 구조를 봐야 되겠다. 또는 이 경금이 투출을 했지만 여기에서 영자로 예를 들어서 왔었다. 그러면 이때도 상관이 없다. 신자 합수해서 간목을 생하는 겁살이 되기 때문에 관에서 주는 문서를 잡게 된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또는 이 경금이 있어도 여기에서 정화가 한 글자 있거나 또는 병화가 한 글자 있다면 겁살 작용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과정을 봐야 되겠다.
연지겁살이 귀신이면 조상이 빈천하고 한스러운 일이 많았을 것이며, 월지겁살이 귀신이면 부모 형제가 빈천하고 한이 많았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간목의 신월일지라도 경금이 투출을 하고 또는 병화나 정화가 있었다면 이때는 이 부분 그 통변 내용들이 각각 다 틀려진다. 이것은 완전한 귀신일대를 상징한다 그래요. 그리고 일겁살이 귀신이면 부부가 빈천하고 한많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뜻하고, 부부 해로하기 어려우며 본인은 첩을 두거나 이별하기 쉽고 자식독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부부 해로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예를 들어서 간목이 신월인데 이 신이라는 이 글자가 예를 들어서 무토가 무신으로 왔다면 이것은 무신고란살, 과부살로 이미 왔다 그래요. 이 무토처가. 그런데 나 간목일간에 무토처의 자궁은 신금이다. 지금 현재 쌍현침이죠. 우래도 현침이요, 아래도 현침이다. 이 현침으로 이 간목 머리를 신경선을 쫓아대는 그러한 행국이다. 그러면 이 무토는 자기 자궁으로 이 간목을 죽이는 상태다. 자기 말빨로 간목 남편을 죽이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목이 무토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부 이별수가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부부 해로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신금이 이렇게 있어도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이 신금이 경신으로 왔다면 더욱더 흉하겠지만, 여기에서 임신으로 왔다면 나를 돕고자 하는 절처봉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거겠죠. 그러나 이 경금이 경신으로 왔다면 나의 처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토가 될 수도 있고 또 내지는 무토가 될 수도 있는데, 내 처가 낳은 자식, 아주 무섭죠. 내 처가 낳은 자식이. 그러면 내 처의 입장에서는 자왕 모세의 형상이기 때문에 자식 낳고 자궁병을 걸릴 염려가 있고 단명할 염려가 또한 있다. 그래서 이 기토나 무토가 자식 시켜서 나를 패 죽이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부부에 해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전체의 구조를 보고 여기에서 대입을 해 나가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주가 겁살이면 방탕하거나 불량 자식 또는 단명하는 자식이 될 수 있다. 자신 사주의 겁살이 귀신이면 내가 사는 집에서 이것은 비방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겁살에 해당이 되면 내가 사는 집에서 겁살 방향에 있는 사람은 원수 또는 이용하려고 뱀 꽈리 틀듯이 도사리고 있으니 그쪽은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이사 또한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가령 이 간목이 신금 절신 겁살이 있어서 귀신이라면, 또는 을목이 수월 을목으로서 귀신이라면 이 방이 술토 방위로는 가서는 안 되고, 이 간목 역시도 신금 방위로는 절대 가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더욱더 안 좋아지고, 여기에서는 이 부분 하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은 성씨들의 관계, 그 사람들의 옷 입은 사람들의 관계,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경금이 겁살이다 그러면은 이 경금은 금기운이기 때문에, 금기운은 시오 지읒 치읓이 금기운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신씨라든가 뭐 또는 뭐 정씨라든가 조씨라든가 또는 뭐 추씨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아예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요. 그 다음 옷 입는 방이 먹어야 할 것 내지는 모든 것들이 이 부분에서 차츰차츰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뱀 꽈리 틀듯 도사리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 그쪽은 아예 가까이 하지 말라. 필자처럼 점사를 보고 여긴이라면
여기에서 응용하는 것이 손님 사주에서 겁살세년이 귀신인데 그 손님이 방문을 했다면 편재인가 편관인가를 먼저 살피고 편재나 편관에禄군 천간이 투출했다면 더욱 흉하다고 감명하면서 가령 편재가 겁살이라면 집안의 생사 또는 사느냐 못 사느냐 망하느냐 손재 파산 등으로 왔다고 감명하면서 편관이 칠살이 된다면 관제 구설 법정 출두로 감명하게 된다. 또한 겁살은 동서남북을 정하고 가령 신금이 겁살이면 서방이며 해수가 겁살이면 북방이고 임목이 겁살이면 동방이고 사화가 겁살이면 남방이니 임목 겁살에 걸렸다면 임목은 목기이고 역마이며 재물이니 그와 관련된 물상으로 통변하며 동방에 출입할 일이 있거나 출입할 일이 생기니 삼가하라고 말한다.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요. 또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은 자칫 나를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서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김씨인데 김씨가 뭐 정씨를 만났고 이 금기가 신금이 겁살이라면 이것은 인임폐사하고 내가 이용당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우선은 만나는 사람의 성씨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덕을 줄 것이냐 이익을 줄 것이냐 이 부분을 알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렇게 해서 아시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임목에 관련된 색상의 옷이나 인방에 갈 때는 주의해야 하며 목계에 해당하는 성씨 또한 주의해야 한다. 김씨, 강씨, 고씨, 구씨, 권씨, 공씨, 근씨는 경인일주나 신묘일주의 겁살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만나서는 안 되겠고 또한 이 사람들이 옷 입은 것 역시도 푸른색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주의해야 되겠죠. 또는 이 머리카락 형태로도 이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온양에 처녀보살이 있었는데 사주를 귀신같이 잘 본 사람이 여자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필자가 그 산중 기도 이렇게 해서 할 때 그 무당터에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양 무당들 기도하러 오는 무당들을 거의 필자가 만난 무속인들이 200여 명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진짜 신을 보는 영안이 열린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온양에 있는 그 처녀보살이 영안이 열려서 눈으로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사주를 잘 봤는데 그 여자가 이 12지 신살 응용을 그렇게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님이 아주 갖다 새벽 4시에 가면 이미 손님이 한 10명 정도 도착을 해 있다. 그러면 점사는 8시, 9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4시부터 가가지고 그 아침 8시, 9시까지 기다렸다 그래요. 그래도 일찍 보고 순번을 타고 오려고 갖다 기다렸다 그래요. 거기에서. 참, 정말, 근데 이제 이렇게 필자가 이렇게 보니까는 너무 잘 본다. 영안이 열렸다. 그래서 일부러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뭐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은 요 대전, 이 대전 구청장까지도 와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마스크 끼고 옷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얼굴을 덮는 형태로 한쪽 벽에 그냥 기대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식으로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오더라. 근데 이 사람이 잘 보는 그것이 전부 다 나는 얼마만큼 잘하는가 그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갔었는데 이 성씨와 옷 입은 거, 머리카락과 목소리와 이 부분 신살 응용을 정말 잘했더라 그래요 그 여자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벌써 그때가 30년 약 한 25년 전쯤이니까
이제는 벌써 나이도 이제 꽤 됐겠네. 그 여자도 50, 60이 가까이 이렇게 해서 다가갈 그러한 상태가 되는데, 어찌됐건 필자는 이렇게 공부하면서 일부러 이 명리하는 사람, 점치는 사람들 많이 일부러 찾아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배울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어떠한 것을 응용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다녔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때는 그러한 것들을 이해를 못했는데, 이 12지 신살 응용을 그 여자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다 그래요. 자, 어찌 되었건 겁살은 인신사회로 역마지살, 겁살 망신에 해당하는데, 형충이 되었는지를 살피고 교통액, 망신, 원행, 가출 등을 참고하여 육친을 적용하고 오행의 깨어짐을 접목한다. 명식의 겁살이 기신이라면 융통성이 작고 성격이 급하며 물불 안 가리는 성격으로 부부부라하고, 여성은 만원이 길하며 신불기도 칠성기도 하는 것이 길하다. 공부를 많이 하면 무관에 길하다. 겁살 운이 올 때, 근데 여기에서는 갑목 그 일간에서, 갑을병정 일간에서는 무관 성분에 길하지만 무기경신인계에서는 편재 성분이기 때문에 재물 관련, 금융 관련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무조건. 그래서 갑을병정과 무기경신계를 구분을 해서 이것이 편재인지 편관인지 등등 이러한 것들을 해야지, 무조건 무관에 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요. 겁살 운이 들어올 때는 마음이 급하고 일이 뜻대로 안 풀려서 답답하며 매사 불이익이 발생하기 쉬우며 경고망동은 금물이다. 집안 근심, 관제 구설수에 비단 옷을 입고 밤길 걷는 형국으로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이 겁살운이다. 그러나 겁살이 시신작용을 한다면 대체로 신강명식이 되는데, 사람이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나며 귀명이 된다. 이때 겁살에 천간 투출이 있다면 더욱더 귀명이라 판단하게 된다. 겁살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의 사주 그릇이 큰 경우가 많아서 대부대기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신약 명식으로 겁살이 귀신작용을 한다면 돌발사고로 비명행사하는 때도 있는데, 겁살에서 천간이 투출했다면 더 흉하게 되는데, 겁살이 명식이 하나가 있고 대세운에서 셋이 모인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흉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판단한다 그래요. 그래서 겁살은 겁탈당하는 살성으로 재물겁탈, 관제재앙에 연결되는 살성이므로 세운이 귀신이라면 겁탈당하는 일이 발생하므로 도둑을 경계해야 하고, 또한 분실사고로 지갑을 잃거나 친구 동료에게 믿은 돕게 발등을 찍히는 일이 많으며, 편재겁살이라면 재난, 손재, 강도나 도둑을 만나 손재를 당하거나 주거 불안, 이동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여자 사주라면 이 편관이 투출을 천간으로 이렇게 해서 투출을 해서 귀신이라면 자칫 성폭행 당할 염려도 있고, 또는 어느 날 그 화성 그 연쇄 살인 사건처럼 당할 염려가 있으니까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요. 특히 이러한 겁살운에, 그런데 이 부분이 꼭 겁살운이라고만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천간론에서 아마 보시면은 이해하실 것이다. 천간론 비결에서 나한테 칠살 기운과 편재 기운이 어떠한 작용을 했는지 이 부분을 갖다 판단을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만약 편관겁살이 귀신이라면 관제구설, 법정출두, 형옥살, 여성은 정조겁탈, 성폭행을 당하는데 남자에게 돈을 뜯기는 일도 있고 남자를 기피하고 혐오하는 성향도 있게 된다. 일지겁살이 흉신이면 가령
갑신일주에 신금이 겁살이라면 편관겁살이니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고 성폭행을 당해봤구먼 하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또는 일지 편제겁살이 귀신인데 50대 여성이라면 한번 이제 신약사주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예를 들어서 경인일주나 신묘일주에 운에서 임묘진으로 흘러갔을 때, 그리고 사주에서 반드시 나이 50대면 그 운이 흘러갔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한번 쫄딱 망해먹었구먼 하면은 깜짝 놀라서 아주, 근데 사실은 이게 별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망했던 것을 어떻게 하셔요 하면서 깜짝 놀란다 그래요. 그래서 12지 신살과 포태법을 응용을 잘하면 상당히 상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요. 자,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